제가 일단 저널 발표 주제는 그 블랭크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스마트폰으로 AP 버든을 측정해서 이것이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 아웃컴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고, 이 데카프 트라이얼에서 환자군들을 이용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블랭킹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이제 재발에 대해서는 약간 EP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고, 90일 이내에 발생하는 이러한 어리디메 리커런스에 대해서는 뭐 인플라미터리 리스폰스라든가 아니면 자율신경계 트랜지언트 액티베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트리아 마이오카디미의 이데마토스 페이지로 인해서 생긴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어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롱텀 아웃컴에 이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데, 최근 몇몇 연구에서 이러한 이제 조기에 발생한 리커런스가 AP 이벤트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포큐샤로프인가 이 사람이 이제 2012년에 발표한 것으로 논문에서는 그 서브큐테이너스하게 그러니까 그 ILR을 임플란테이션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블랭킹 피리어드 사이에서 발생하는 앱 버든이 추후에 이제 오블레이션 아웃컴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를 해서 이런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이 연구는 그래서 이제 블랭킹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이제 비침습적인 모니터링, 즉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싱글 리드 ECG를 갖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앱 버든이 추후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 아웃컴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시행했던 연구입니다. 한 스터디 파퓰레이션은 데카프트 트라이얼, 이것은 이제 MRI 가이디드 파이브로시스 어블레이션과 컨벤셔널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비교한 연구였고, 이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고, PV 아이솔레이션과 PV 아이솔레이션에 추가적으로 파이브로시스 가이디드 어블레이션 했던 환자군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MRI를 촬영해서 MRI랑 3D 매핑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머지를 한 다음에 PV 아이솔레이션뿐만이 아니라 만약 파이브로시스가 있으면 파이브로틱 에리아를 이제 어블레이션으로 덮어버리든가 아니면 엔스컬링을 한다라고 일단 했었고, 팔로우업은 스마트폰 ECG 디바이스를 통해서 일단 시행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측정을 했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 증상을 느끼면은 이제 심전도를 확보했다고 했었고, 이런 이제 ECG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를 랜덤하게 셀렉션해서 그 의사들끼리 이제 그런 밸리데이션을 했었고, 한 3% 정도 가량의 ECG 스트립은 언인터프리테블로 나와서 익스클루전 했었고, 만약에 그 측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었고, 30초 이상의 스트립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새로 이제 측정했었다고 했습니다. AP 버드는 일단 ECG 스트립은 그래서 환자당 일당 0.9개의 스트립을 거의 평균적으로 확보를 했다고 했고, AP 버드는 AP를 이제 토탈 ECG 스트립의 개수로 일단 나눠가지고 버드는 개수로 확인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그 블링킹 피리어드 이후에 발생하는 30초 이상이 지속되는 아트리어 리드미아로 일단은 설정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리커런스가 없는 그룹과 리커런스 있는 그룹 두 가지를 일단 봤을 때 연령과 성별 그리고 고지혈등 외에는 양군 사이에는 비교적 뭐 큰 차이는 없이 이제 나뉘어져 있고, 피규어 1에서는 이건 블랭킹 피리어드, 이건 18개월 팔로업이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ECG 스트립 얼만큼 이제 측정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표시를 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규어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리커런스가 없는 군과 리커런스가 있는 군 사이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 거고, AP 버드는 비교한 거고, 리커런스가 없는 군에서는 7.4%, 7.5% 정도, 리커런스가 있는 경우에 31% 정도로 AP 버든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3 같은 경우에는 이 선 하나가 환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점 이제 레드닷으로 있는 이 점이 그 AF라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한 사람이고 이게 점이 AF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이 이제 리커런스 그룹, 오른쪽이 리커런스 하지 않았던 그룹,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커런스 한 그룹에서 아무래도 AF가 많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방금 같이 피규어는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AF 버든과 연관되어 있는 팩터들을 알아보았고, 이것은 이제 다음 표에 나오는데, 이제 AF 버든을 이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베이스라인 파이브로시스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AF 버든이 높아지는 것으로 일단 나와 있고, 항부정맥제 사용하면은 AF 버든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콕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AF 버든과 아웃컴을 확인했었는데, 일단 AF 버든 블랭킹 피리어드 사이에서 측정된 AF 버든이 10% 증가할 때마다 해저드 레이쇼 1.41로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AF 버든이 18%로 일단은 나뉘어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가장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리 그 파워가 가장 높았고, 그래서 18%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카플란-마이어 곡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C인덱스는 0.748로 비교적 양호했고, 그리고 18개월 팔로우를 마쳤을 때 18%를 기준으로 AF 버든이 18% 미만 인군에서는 약 33.7% 정도 환자에서 리커가 되었고, 18%보다 많았을 경우에는 79.4%의 환자에서 리커가 되어서 하자드 레이쇼 4.57, 약 4.6 정도 확인되었으며, 블링킹 피리어드도 일단 세 가지 구도로 나눠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로 나뉘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첫째 달에 비해서 둘째 달, 둘째 달에 비해서 셋째 달로 넘어갈수록 해저드 레이쇼는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관 분석을 했었고, 상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일단 블랭킹 피리어드 시기에 측정한 AF 버든이 이후에 있는 AF 버든과 일단 R 값이 0.80으로 이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디스커션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아직 그 이제 얼리 리커런스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약간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그 블랭킹 피리어드 시기에서 리커런스, 특히나 이제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 생기는 이제 리커런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저 아웃컴에 약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었고, 첫 30일 때 발생하는 것은 약간 일시적인 그런 과정으로 일단 설명을 해서 약간 심파세틱 톤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어블레이션과 관련돼 가지고 인플라메이션과 이데마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세컨드, 서드 몬스 같은 경우에는 PB 리커넥션으로 해서 일단 프로시저가 일단 실패한 것으로 일단 설명을 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달에 생겼던 리커런스는 일단 그 아웃컴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 생기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이제 아웃컴을 예측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게 그 이 연구의 데이터가 이런 것들을 좀 증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재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24시간 심전도라든가, 아니 증상을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아니면은 트랜스 텔레포닉 ECG 레코딩을 통해서 보통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정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심장이 이제 동적인 변화 같은 걸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샬로프 2012년 그 논문에 이야기했던 이제 그 루프 레코드를 넣어서 일단 했던 연구에서는 이 자체는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AF 버든도 잘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자체가 이제 인베이시브한 임플란테이션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또 인펙션을 리스크가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 절충 안으로서 약간 비침습적이면서 비교적 사용하기가 쉽고, 그리고 약간 코스트 이펙티브한 이제 싱글리드 ECG,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한 싱글리드 ECG 통해 가지고 에이프 버든을 측정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 특히나 이제 싱글리드 ECG 같은 경우에는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가 높고, 그리고 이제
과거 연구를 봤을 때 19분의 측정을 이제 싱글리드 ECG를 통해서 19분 측정했는 것이 24시간 홀터 모니터링과 거의 유사한 디텍션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ECG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트리트먼트 릴레번트 AF 디텍션이 약 2배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게 괜찮을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근거와 함께 이제 그런 블랭킹 피리어드 시기에서 이렇게 AF 버든이 높을 때 이런 트리트먼트 페일류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이러한 것들과 함께 뒤에 보시면은 싱글리드 ECG를 이용해서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논인베이시브하고 비교적 더 에피션트한 툴이다 이런 거와 함께 이제 이런 약간 패러다임이 시프팅 되어서 이제 버든 베이스드 아웃컴 어프로치를 요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에이프 리커런스 단순히 그냥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재발을 했다 안 했다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에이프 버든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에이프 버든이 많을 때 이런 뒤에 보면은 뭐 하트 페일리어, 카디악 이벤트 호스피탈리에이션이나 아니면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 버든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0, 1로서가 아니라 이제 버든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또 약간 적합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고, 요약하자면은 A 버든이 높을수록 블랭크 피리어드 기간 동안 A 버든이 높을수록 이게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가 있다. 클리니컬 아웃컴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터디 이미테이션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 자체는 프로스펙티브겠지만 이 연구에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후양적 분석이 되겠고, 여기서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즉 이제 템포럴 디스트리뷰션 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이제 그런 연속적으로 평가하는 거랑 비연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사람당 인당 거의 0.9개의 스트립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의 러프하게는 1 정도까지 되었고, 이러한 것이 약간은 극복하지 않았겠냐는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한 심전도 스트립이 약간 피겨 1에서 보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 환자가 심토마틱 환자들 같은 경우 좀 더 컴플라이언스가 높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제출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페이션트 컴플라이언스가 좀 더 고려가 된 스마트폰 ECG 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싱글리드 ECG 스트립을 블링크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측정해서 확인된 A 버든이 이런 카테터 어블레이션 이후에 아웃컴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블링크 피리어드 기간 동안 앱 버든이 추후의 앱 버든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일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준 선생님 잘 들었는데요. 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리세요? 잘 들리는데 저는 잘 들려요. 강당에 소리가 안 들리는 모양인데. 그런 건 음, 저기 스피커를 꺼놨네, 강당에. 예, 소리 들려요, 이제? 예, 들립니다. 이 스마트폰이 이벤트 있을 때 보통 기록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버든을 계산했는지 그게 좀 머릿속에 쏙 들어오질 않거든요. 매일마다 일단은 기록은 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매일마다 기록은 했었고, 그 다음에 증상이 있을 때도 일단은 기록은 했었다라고 되어 있었고, 기록을 할 때마다는 최소한 30초 이상 일단은 기록을 해서 일단 스트립을 확보를 했었다라고 일단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버든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까 18%뭐 이런 퍼센티지가 나는 거. ECG 스트립에서 AF로 나온 것을 이제 토탈 ECG 스트립 개수로 나눠서 그렇게 계산했다고 해서 그걸 이제 AF 버든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버든이 아니고 전체 이 파퓰레이션의 AF 버든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번 보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한 번도 안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피규어 3에 보시면은 그 위에 이렇게 된 한 줄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한 사람을 봤을 때는 이게 A프로 측정된 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버든이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맨데이터리 보내긴 다 보낸 거예요. 예, 그런 것 계속해서.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그 HRS 때도 무슨 조인트 세션에 탑픽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아, 몇 그래요? 번 익혀지고. 근데 이 피겨 3이 지금 그 저기 뭐냐 메인 그거 같은데 이 오른쪽은 그럼 뭐예요? 왼쪽은 뭐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제 리커런스가 없는 사이너스 리듬 환자들 대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고, 이게 왼쪽은 리커런스가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일단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이게 날짜인 것 같고, 블랭크 피리어드 상에서 에이프 리커런스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에이프 리커런스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은 그 사이누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사이누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브랭킹 피리오드에서 저렇게 AF가 많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18개월 팔로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18개월 팔로우 동안 계속 이제 사이너스가 유지된, 그러니까 클리니컬 리커런스가 없는 환자들인 것 같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클리니컬 리커런스가 있는 환자들 같은데, 그 두 사이에서 이제 블랭킹 피리어드 사이 ECG가 이렇게 차이가 나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아니 내가 궁금한 거는 저 빨간 점이 그, 그 횡축으로 한 사람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예, 사람이 그 저렇게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AF가 나온 그거를 빨간 점이 가리켜 준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에브리 레드 덧은 이 AF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이너스를 유지한 사람도 스마트폰에 AF가 많이 잡히네. 생각보다. 네. 왼쪽으로 많이 잡히긴 하는데. 알겠어요. 네. 그럼 다음 다음 일단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사 1년차 박근이라고 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자마에 실린 APIC 어블레이션과 메디컬 테라피를 비교했을 때 사이콜로지컬 디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좀 좋아지는지를 비교한 RCT 연구입니다. 3분의 1의 APIC 환자들이 severe depression이나 anxiety 같은 이런 사이콜로지컬 디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나와 있고, 어블레이션 테라피는 환자분들의 AP 환자들의 QOL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non randomized 스터디나 observational 스터디에서는 이런 사이콜로지컬 임팩트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랜덤 스터디는 없어서 이 연구자들이 이 RCT를 계획하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의 이름은 레미디얼 트라이얼이라고 이렇게 붙였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인롤 환자들은 파록시스말 or 퍼시스턴트 API를 가진 환자들이었고, 최소한 2개 정도의 항부정맥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80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인롤을 하였고,
메디컬 세라피 그룹과 카테터 어블레이전을 시행하는 테라피 그룹을 이제 랜덤하게 이제 분류하여서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메디컬 그룹에서는 일단은 안티 아리즈믹 드럭을 사용하는데 만약 약제를 사용하여서도 사이너스 컨버전이 실패한다면 세컨드 안티 아리즈믹 드럭을 이제 맥시멀 톨러레이트 도즈까지 사용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였고, 카테터 어블레이전 그룹으로 이제 분류된 분들은 일단은 분류된 이후 이제 한 달 이내에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모든 환자가 이제 제너럴 마취, 전신 마취하에 T 가이디드로 LAA 스트롬보스 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하고, 세탈 펑처도 그렇게 진행하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기 카테터들을 사용하여서 진행하였고, 기본적으로 PB 아이솔레이션을 다 시행하고 추가적인 시술들도 시술자에 따라서 진행하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이나 안티 아리드믹 드럭은 약 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사용하였다고 하고, 사이너스 컨버전 유지되면 약제 안티 아리드믹 드럭은 끊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들 이제 시술이나 약제를 먹으면서 이제 에피 모니터링 한 것은 카디아 모바일이라는 이런 휴대용 웨어러블 일렉트로그램으로 이제 확인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재발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 기계를 사용하기 어려운 그룹은 뭐 루프 레코더를 삽입한 그룹도 있고, 24시간 홀터 모니터링을 3, 6, 12개월에 사용하여서 팔로우업하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결국 사이콜로지컬 디스트레스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웃컴으로 이제 판단할 만한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스케일들을 이용해서 이제 판단하였는데, 가장 많이 쓴 이제 척도가 하스피탈 앵자이어티 앤 디프레션 스케일이라는 하트 스코어를 가장 주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잡았고, 이 스코어는 이제 앵자이어티나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코어를 이제 나타내고, 또 BDI 스코어나 타입 2 스케일, 그리고 APIP Symptom Severity Score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환자의 아웃컴을 측정하였는데, 설문지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것도 3, 6, 12개월 동안 이 점수를 팔로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이제 환자 그룹에서 특별하게 큰 변화는 없었고, 특이할 점은 어블레이션 그룹에서 퍼시스턴트 APIP의 비율이 53%로 메디컬 그룹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았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민 에이지는 약 59세 정도고, 여성은 한 30% 정도 비율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아까 말씀드린 하트 스코어를 12개월 뒤 하트 스코어가 얼마나 이제 감소하였나, 이 스코어들은 숫자가 클수록 이제 사이콜로지컬 디스트레스가 높다는 걸 의미하고, 특히 이 스코어는 15 이상이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스코어고, 다른 말씀드린 척도들도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예 잡았습니다. 그 환자들의 이제 베이스라인 하트 스코어는 어블레이션 그룹과 메디컬 그룹에서 큰 차이는 없었고, 15 이상의 이런 심각한 사이콜로지컬 디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의 경우도 그렇게 큰 비율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측정한 12개월에서의 컴바인드 하트 스코어는 여기는 이제 12에서 7.6으로 더 감소했고, 어블레이션 그룹에서 메디컬 세라피 그룹에서는 11.8 정도로 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잡은 하트 스코어 15 이상과 또 여러 가지 BDI 2 스코어, 그리고 APIP SSS 스코어 같은 것들도 다 어블레이션 그룹이 메디컬 그룹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겨 2에서 보시면 이 APIP 버든을 나타내는 이 그림에서 이쪽이 이제 어블레이션 그룹이고 이쪽이 메디컬 그룹인데, 어블레이션 그룹에서 이제 APIP 버든이 훨씬 더 낮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메디안 APIP 버든은
이쪽 어블레이션 그룹이 0%고 이 메디컬 그룹이 15%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APB 어블레이션 그룹에서 더 잘 조절되어서 이런 사이콜로지컬 디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스커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이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좀 더 의의를 두는 것은 이런 사이콜로지컬 디스트레스를 어블레이션, AFib 어블레이션이 더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RCT로 증명된 것은 없어서 이번에 시행하여서 AFib 어블레이션이 도움이 된다는 걸 밝힌 것에 의의를 두고 있긴 하였는데, 사실은 이제 어블레이션이 이제 약 항부정맥제만 쓰는 것보다는 이제 AFib 버든을 줄여준다는 것은 원래 알려져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고, 또 가장 큰 리미테이션으로 이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도, 이 논문은 사실 프로시저와 메디컬 세라피를 비교한 것이라서, 프로시저라는 인베이시브 세라피를 한 그룹이 물론 AFib 버든도 좋아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메디컬 세라피를 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시술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이분들이 이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이제 연구가 RCT가 진행되려면 시암 그룹을 두어서 프로시저를 한 그룹과 프로시저를 했더라도 이 AFib 어블레이션을 잘 안 한 그룹,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정확히 비교가 될 텐데, 메디컬 세라피와 단순 프로시저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블라인드는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리미테이션을 두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뷰 마치겠습니다. 이 보면은 근데 베이스라인에서 이게 에버레이션 분이 그 헤드 스코어인가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베이스라인이세요? 네. 어, 이게 큰 여기 12.3이랑 12.4라 큰 차이는 안 나는. 그 네. 가로 있는 숫자가 아니구나. 5.6하고 7.1은 뭐예요, 그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가 보구나. 네네. 근데 나중에 8.8하고 네. 11점 요건 있다는. 3개월째, 6개월째, 12개월째인데 일단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12개월째로 이 사람들이 잡았기 때문에, 네, 이때 값이 이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헤드 스코어는 뭐 어떻게 측정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그 정해진 이제 문항들이 있는데 그 문항을 설문지로. 그러니까 그 네. 문항이 어디 서플리먼트 그런 데 나와 있나? 음. 아, 제가 그럼 확인해 죄송합니다. 끝나고 한번 네, 이메일 여기는. 보내주세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박혜남 선생님 없으시면 끝낼까요? 30분 넘긴 했는데. 잘 30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